즉 한마디로 입주권 2개 상가까지 받고 나머지 환급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서장훈 씨가 이 건물을 통째로 매각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익 실현이 훨씬 적다는 거죠. 헬로 부동산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좋은 경우만 있지는 않다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특히 재개발 구역 안에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으셔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손실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손실이 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한때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농구 선수이자 지금은 최고의 예능인인 서장훈 씨가 흑석동에 이제 자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흑석 2구역이 재개발이 될 경우에는 이 재개발이 과연 서장훈 씨한테 이득일까? 흑석 2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1310가구 정도의 규모가 있는 작지 않은 구역으로 알고 있고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이랑 조금 다른 게 SH공사나 LH공사가 주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다이나 레미안이나 브랜드가 걸리는 게 아니라 LH나 SH의 브랜드가 걸리는 곳이 되는데, 그 문제는 공공재개발로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임대주택 비율을 50%로 하면서 그 대신 좀 기간을 짧게 줄여주겠다라는 조건으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된 건데, 임대주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재개발 구역이라는 게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하나씩 주고서는 남는 세대수를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으로 판 가격이 그 사업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되는 가구 수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나야지 조합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고 사업성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실제로 임대주택이 많아지면은 일반 분양될 주택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성이 조금 많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서장훈 씨 건물을 예를 들어보게 될 경우에 건물주들의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는 게 되게 악재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임대 수익이 꼬박꼬박 한 달에 몇 천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물을 팔지도 못하고 누가 사겠어요? 공공재개발이 되는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데, 입주권을 받는 거에 비해서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게 되면은 차액만큼 돌려받게 되거든요. 환급을 받는데 그 환급받는 액수도 결코 크지가 않거든요.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1항에 따르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가로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로서의 가치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시가를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맞아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의 경우에는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여서 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호가와 시가는 또 다른 거거든요. 호가의 경우에는 내가 이 건물을 10억에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10억에 내놓게 되면은 1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정가액은 그것보다 못 미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건물에 대해서 분양권을 받더라도 그 분양권만큼의 차액을 돌려받는 게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장훈 씨 건물이 200평이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 200평에 상응하는 입주권은 딱 2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권은요. 대신 서장훈 씨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근생 건물을 상가를 하나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장훈 씨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가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됐어. 현재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크기의 건물이 120억에 팔렸다. 서장훈 씨는 130억에 이 건물을 팔려고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0억에 사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서장훈 씨가 50억에 샀다라고 하면 8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됐으니까 아무도 이 건물을 130억을 사가려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서장훈 씨가 분양권 2개와 상가를 받게 되고 그 3개에 대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입주권 2개, 상가까지 받고 나머지 환급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서장훈 씨가 이 건물을 통째로 매각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익 실현이 훨씬 적다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한 거니까 상가 건물들이 많은 곳은 오히려 그 재개발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상가분들이 비대위를 많이 구성을 하세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사업이 지연이 될 수 있고 그 지연된 만큼 임차료 같은 것들을 계속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서장훈 씨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것뿐이지 재개발 구역 안에
안에 있는 빌라를 가지신 분들은 반대파의 입장을 취하거나 끝까지 버텨서 자기가 되게 많은 돈을 받고 이주를 하려고 해요. 조합 쪽에서 돈을 달라, 그래야 이주를 하겠다, 그렇게 협상을 하시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끝까지 버티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도 조합에서는 어차피 명도 소송을 할 텐데 그 하는 과정에서 조정으로 이렇게 서로 잘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하실 때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꼬마 빌딩이나 빌딩 소유주들이 어떤 구조로 손실을 발생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SNS 널리 퍼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